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딱 한 번의 용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시작과 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지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았고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아온 나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인간의 삶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같은 이불 아래서 잠을 자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고마운 말도 나중에, 미안한 말도 나중에, 사랑한다는 말도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는 이별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작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할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오랜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곁에서 남겨진 사람이 오열하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았더라면,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후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무게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도 함께 살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원망이 쌓입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수십 년을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 과정에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 큽니다. 그 사실이 더 진실입니다. 나는 완벽한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싸웠어도 오늘 아침 밥을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있어도 그 원망보다 더 큰 무언가가 두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매일 곁에 있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평소와 똑같이 밥을 드십시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상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한 번 멈추십시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이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그 순간이 수십 년의 침묵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배우자는 아마 놀랄 것입니다. 혹은 어색하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든 그 말은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묵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 작은 말들로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한마디가 내일의 한마디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빚장부가 아닌 감사의 장부, 원망의 기록이 아닌 사랑의 기록. 그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전할 마음을 다 전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말했고, 어색했지만 말했고, 서툴렀지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하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의 길 위에서 가끔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야 그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울까? 나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처음에 내가 여러분께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50년을 원망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토록 믿고 힘들었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혹은 떠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이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역사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105년을 살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원망과 사랑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이고, 그 기대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은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오랜 시간 눌려서 뒤틀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순간에야 그것이 보일까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혹은 이별이 현실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빗장부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습니다. 그 섭섭함, 그 원망, 그 오해들이 갑자기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봅니다.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함께 늙어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전부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죽음이 가르쳐주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 원망했지만 결국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죽음에게 배워야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실을 볼 수 없습니까?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원망과 섭섭함이 쌓이는 그 흐름 속에서 딱 한 번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이 사람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나는 젊은 시절 불교 경전을 깊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이 부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지 않아도 내일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먹는 이 밥상이 어쩌면 마지막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 안에서 자란 우리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어색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처럼 혹은 체면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문화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분명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가 지나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고독 속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에고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진실로 비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단순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눈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대부분에게는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우리가 원망하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기댄 존재입니다. 원망했지만 떠나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서툴렀지만 곁에 있어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밥을 지은 것,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돈을 벌어온 것, 말하지 않았지만 아플 때
옆에 있어준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드라마 속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슬픔이고,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깨닫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지혜를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죽음이 가르쳐주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원망스럽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서툴지만 오늘도 당신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어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인생론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찾아온 수많은 이름 모를 분들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적당한 때가 오면,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첫걸음을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작은 것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는 것, 용기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오늘 저녁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 밥을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 한마디로 뭐가 달라집니까? 나는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인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린 땀이, 내가 참아낸 시간이, 내가 포기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평생 그 확인을 기다리며 삽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라는 말은 바로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가 나의 삶에 실제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나는 몇 년 전 나를 찾아온 한 부부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서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각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녁 밥상을 물리기 전에 오늘 이야기한 그 한마디를 해보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던 것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딱 한 번만 넘어가 보십시오. 그 부부가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신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무언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상대방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치유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고 있던 무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반드시 눈을 바라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를 얼마나 자주 제대로 바라봅니까? 옆에 있지만 보지 않고 함께 있지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눈맞춤 하나가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이 얹힐 때 그 말의 무게는 몇 배로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가 너무 나빠서 지금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때 그것만이 진짜 너무 늦은 것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아직 있습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하루아침에 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밥상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가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심으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오늘 이 하루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잠깐 멈칫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야 당연히 알겠지.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나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느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전달되지 않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뿌리는 살아있어도 천천히 말라갑니다. 나는 105년을 살며 수많은 부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말하지 못한 감사, 말하지 못한 사과,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 이 3가지 침묵이 부부의 삶을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말하지 못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묵묵히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일터로 나간 그 수많은 아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헌신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감사받지 못합니다. 감사받지 못한 헌신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말없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침묵은 말하지 못한 사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에게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냥 덮일 뿐입니다. 그리고 덮인 상처는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내가 살면서 지켜본 부부 갈등의 상당수는 사실 수년 전에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는 차찼고 원망은 쌓였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멈춥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좋다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나중에는 쑥스러워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독, 그것이 많은 부부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105세가 된 지금 이 3가지 침묵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말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 그 세 가지 침묵 중 하나를 깨십시오. 감사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미안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사랑하고 있다면 말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침묵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하십시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받을 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이웃에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아마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와서 밥상을 차려준 배우자에게는 그 말을 했습니까? 수십 년을 곁에서 당신의 끼니를 챙겨온 사람에게 오늘 고마워요 한마디를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멈추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그토록 공손하면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묘한 역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울수록 말을 아낍니다. 친밀할수록 예의를 잃습니다. 사랑할수록 표현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면 알아서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프면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말로 꺼내지지 않은 채 다시 마음속 빗장부에 조용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먼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똑같은 기대를 품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섭섭해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싸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침묵의 전쟁. 나는 젊은 시절에 한 철학자의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방어적이 된다. 나는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강함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표현했다가 거절당할까봐, 진심을 꺼냈다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상대방이 외면할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이것을 친밀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가까워질수록 표현을 줄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아니까 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생략하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라는 생각으로 애정 표현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두 사람은 어느 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되었을까? 남남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정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 특별히 더 좋은 사람이거나 더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일이 생기면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특별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빗장부를 조금씩 꾸준히 지워나갔습니다.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 주고받는 그 작은 말들이 두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 말이 끊기는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고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말하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대단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살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고 아내는 집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나는 그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하겠구나. 저 두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에 꺼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 아내도 만났습니다.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그 사람 뒷바라지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말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억울했고 아내도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했고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것을 한 번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빗장구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적어둡니다. 아주 작은 일도 적힙니다. 피곤한 날 건네지 않은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돌아누운 등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 아이 문제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각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입니다. 1년, 5년, 10년, 20년 아무도 그 장부를 꺼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두꺼워져 갑니다. 문제는 이 장부가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장부를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두 사람 모두 참았고 두 사람 모두 기다렸고 두 사람 모두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립니다. 동료에게는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은 단순히 너무 오래 침묵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너무 늦었을까봐 그 두려움이 또 하루를 말없이 보내게 만들고 또 한 해를 침묵 속에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내 친구 부부는 결국 그 장부를 서로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 손을 잡으니까 이 손이 평생 나를 위해 일한 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그 손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모든 빛 장부를 불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서운함도 원망도 섭섭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왜 지금은 느끼지 못합니까? 왜 마지막이 와야만 보입니까? 빚장부는 마지막에 불태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덮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부 대신 다른 것을 꺼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원망해 왔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원망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전쟁을 함께 버텨낸 부부, 가난을 함께 견뎌낸 부부, 자식을 함께 키워낸 부부, 그리고 그 모든 부부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원망합니까? 원망한다면 왜 곁에 있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이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수록 나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원망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잡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의 문제를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가치관의 차이, 돈 문제, 자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세기를 살며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그런 거창한 이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은 감사, 삼켜버린 사과, 표현되지 않은 사랑,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는 이것을 마음속에 빚 장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어둡니다. 또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또 적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장부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터지면 우리는 비로소 폭발합니다. 마치 그 작은 일이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폭발은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이해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말하십시오. 속으로 삼키지 마십시오. 고마우면 말하고, 미안하면 말하고, 사랑하면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원망이 얼마나 깊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뿌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있는 것이고
실망이 있으니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배우자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변화 없이도 단 한마디로 수십 년의 원망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인지, 왜 그 말이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쉬운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